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째인 오늘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선체 3층과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으로 희생자 6명의 시신을 수습한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깊은 수심에서는 수상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낮은 수심에서는 공기통을 매는 스쿠버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침몰 사고 희생자는 모두 181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수색 작업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민간 구조업체가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과 계약한 업체인 동시에 구조 전문 회사가 아닌 인양 전문 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수색 작업에 자원한 민간 잠수사들은 그동안 정부와 계약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라는 특정 민간 업체를 제외하면 민간 잠수사는 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색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인터뷰한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다이버들이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 왜 그러냐? 우리는 협조를 했죠. 협조를 해왔는데 결국은 알아보니까 언딘이라는 회사에서 바지도 정부에서 된 게 아니고 개인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개인 용역 잠수사들을 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딘 측은 정부 측이 아닌 침몰된 세월호의 선주자,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맡고 있는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언딘은 해군이나 해경이 아니라 선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요컨대 정작 외부 민간 자원 잠수사는 배제한 채 해경과 청해진 해운 측 업체 등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자끼리 사고 해역을 장악한 채 수색 작업을 펼쳐온 셈입니다. 그러나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은 이주영 해양수사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채 구조 의지가 있느냐며 질책했습니다. 어제 이 상황에서 CBS 기자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일문일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바지선이 20일 0시 40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고해역에서 10km 떨어진 해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수색 작업에는 바지선 교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했다가 언딘 측 바지선이 투입될 때는 교체를 한 후 그 대기하던 바지선이 철수한 사실 맞습니까? 예, 그 바지선은 처음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요. 새 바지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바지선은 지금 바지선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 현장에 나간 가족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하고는 거기는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게 지금 최신의 바지선입니다. 안에 감압 장비도 갖춰져 있고요. 현재 지금 그러면은 그 대기하고 있던 바지선보다 현재 언딘 측이 가져온 바지선이 더 시설이 좋고 장비가 뛰어나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감압 장비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 시내 잠수를 하려면은 잠수사들이 나와서 진짜 가족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들어가려면은 한번 사입품 갔다 나오면은 2시간 동안 거기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장비를 갖춘 게 그 바지선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민관군 합동구조단에서 보고한 내용은 해경, 해군, 그리고 청해진 해운 측 업체 이 세 군데에서 내려온 보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든 걸 결정하신 겁니까? 예, 아니요마.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어느 그거나 조난 사고 일어나고 나면은 그 선주하고 그걸 어떤 그 이쪽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 책임으로. 아유, 씨발 옆에서 또 해석을 해줘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우성 씨가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유우성 씨는 앞선 1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여동생 진술과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도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며 이마저도 유우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유우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 파문이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민간 구조 전문가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사용을 막았던 해경이 민간 업체를 통해 다른 다이빙벨을 현장으로 들여오다가 국민TV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해경이 사고 해역에 급히 들여온 다이빙벨은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보다 규모가 작고 성능도 의심스러운 대학 실습용이었습니다. 해경이 사용 불가라며 돌려보낸 민간 전문 업체의 다이빙벨과 이를 돌려보내자마자 심야에 공수해온 다이빙벨의 성능은 어떻게 다른지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급하게 공수해온 다이빙벨은 실제 작업에 한 번도 투입되지 않은 실습용 다이빙벨입니다. 이를 빌려준 한국폴리텍대학의 담당 교수가 시인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이니까 작업을 한 일이 없죠. 주로 학교에 있는 10m 깊이의 수조에서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돌려보낸 알파 잠수 기술공사의 다이빙벨은 이미 3차례 80m 이상 심해에 투입된 전문 잠수 장비입니다. 2000년 5월 부산 영케미호 침몰 때 수심 84m에서 잔존유 유출 방지 작업에 사용됐고 2001년 1월 거제 피아모니호 침몰 때도 88m 심해에서 역시 잔존유 유출 방지를 위한 장기 잠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2001년 7월 부산 해운대 해적 케이블 인양 작업 때는 수심 100m에서 작업을 벌였습니다. 규모나 무게도 차이가 큽니다. 알파 잠수 측 다이빙벨은 교대와 휴식을 위한 에어포켓 공간이 넓어 한 번에 3명이 장비 없이 쉴 수 있고 작업 인원 4-5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빌려온 폴리텍 대학의 실습용 다이빙벨은 최대 3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에어포켓도 좁아 얼굴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작업 시 체온 저하 등을 막기 어렵습니다. 사고 해역처럼 조류가 빠른 곳에는 다이빙벨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해경은 알파 잠수의 다이빙벨 투입 여론이 일자 유속이 빠른 조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더 가벼운 장비를 빌려왔습니다. 알파 잠수 측의 다이빙벨은 추를 포함해 6톤 정도인 반면 대학 측 다이빙벨은 이를 옮겼던 크레인 기사의 추정에 따르면 최대 3톤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수병 예방을 위한 감압 기능, 실시간 영상 촬영과 전송 기능 등 알파 측 벨에 갖춰진 기능을 대학 측 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해경 측 조치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해경 측은 민간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다. 아직 물속에 투입하지는 않았다 등의 책임 회피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세월호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이 투입됩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어제 민간 군안업체 알파 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를 포함해 민간 잠수사를 세월호 침몰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다이빙벨의 안정성을 이유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투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청해진 해운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언딘 인더스트리의 다이빙벨을 구조 현장에 투입 대기시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발각이 되자 뒤늦게 이종인 대표를 다시 부른 것입니다. 이종인 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다이빙벨 투입이 늦어졌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거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최 측의 어떤 생각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바쁘게 전화 온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예. 네. 다늦게 소조기, 대조기, 무슨 굴비 이런 얘기하는 거는 상관은 안 해요. 그건 어차피 바다가 그런 데인데 그런 걸 강조함으로써 여태까지 그거 자체도
작업의 어떤 난이성만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다가 원래 그런데요, 바다가.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예. 예, 제가 지금 뭐 어디 인터뷰를 해서 뭐 이렇게 할 그런 마음은 아닌데. 예. 예, 우리 작가께서 나가면서 어떤 다짐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마음이 급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그 언딘이라는 업체에서 이 다이빙벨 몰래 들여왔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몰래 들여왔겠어요. 그런 이유도 없었겠지. 예. 사진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이빙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이빙벨은 어디 실습용, 학생들 가리키는 실습용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기자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 비교를 해보면. 예. 국내 다른 다이빙벨이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만들면 또 여러 개 되겠죠, 어디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 이런 말씀 참 저도 질문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조심스럽고요. 여전히 생존자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이 아니라 있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거고, 제가 이런 어렵고, 사실 이거 자존심도 있고, 근데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 지났고, 이제 가봐야 다 끝난 얘기다. 그런 생각이면은 이거 가는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은 단원고 교사들의 현재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상담한 정운선 경북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는 단원고 교사들이 거울도 못 보겠다, 다친 곳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단원고 교사들의 심리 상담 결과 불안도도 높고 우울도도 높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카드에다가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제 담았습니까? 지금 사망한 아이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아이가 발견되면 그 아이한테 꼭 전달을 해달라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대한 분노나 언론에 대한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정보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을 테니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가겠다는 얘기를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 아이들이. 그리고 마른 아이한테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잘 먹고 살이 찌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쓰고 싶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적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저희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남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8도, 습도는 28%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뉴스케이였습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